안녕하세요. 장중경의 인기검색. 오늘은 부동산 시간입니다. 2020년 8월 6일인데요. 지난 2020년 8월 4일 공급대책이 있었습니다. 공급대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부가 재건축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과 다음으로 정부의 유유부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김현미 장관의 임차 가구의 4분의 1 정도를 공공임대에 거주할 것이라는 발언 때문에 집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살아야 되는 말이냐, 뭐 그런 불만들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하도 이제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 공급을 늘려라라고 했더니 섣부른 대책이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공급하다는 13만여 가구의 절반 정도는 또 뭐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잘 나가다가 급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볼 소식은 이건데요. 자, 공공재건축이죠. 8월 4일날 언급했었던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0%의 이익을 환수하는데 그걸 왜 하냐라는 건데요. 잠시 보시면, 자,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시행되기 때문에 조합원에 들어오는 당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건축 8월 4일 대책에 나왔었던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강남이나 목동 등 단지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유유부지를 이용한 신규 택지 조성한 것도 반발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임대 물량만 떠넘기고 분담금은 그대로 실익이 전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을 보시면, 먼저 압구정 3구역입니다. 인센티브 환수하고 제초한 분상제 여전히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음마아파트 임대주택만 늘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익이 없다. 송파 잠실주공 5단지죠. 뭐 이미 충분하다. 검토조차 할 필요가 없다. 여의도 시범단지입니다. 50층 올리는 거는 관심 없다. 50층 올려서 나라에 바칠 거면 누가 하냐. 목동 신시가지 임대주택 더 지을 필요 없다. 임대주택을 더 짓는 거에 대해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민주당에서 선거를 후보를 안 낼 수도 있겠지만, 내더라도 뭐 통합당이 당선되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부의 유유부지들입니다. 유유부지들을 이용한 신규 택지 공급하는 건데요. 뭐 태릉 골프장의 10,000세대, 뭐 과천 정부청사의 4,000세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요. 지역구 의원도 반대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지역구 의원들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들 중에는 여당 의원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 뭐 주요 현안마다 이제 민주당은 그냥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정부와 단일 대오를 굳건하게 형성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신규 택지 임대 물량을 많이 공급한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자, 우리 과천 의왕을 지역구로 한 이소영 의원 이분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포울 유명한 정청래 의원이죠. 지역구 3선이죠. 이분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이죠. 이분도 당내 대표적 중진입니다. 노원구죠.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로 된 것은 유감스럽다. 그래서 반대한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지역구민들이 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를 한번 내줄 필요는 있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급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재건축도 반대가 심하고, 정부의 유유부지를 이용한 신규 택지 공급도 같은 편인 여당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공급 계획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시장 거래 못하게 계속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포를 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께서는 아무튼 엄포를 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가량을 뭐 실제로 조사하겠다 해서 엄포를 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요 뉴스고요. 좀 특이한 걸로는, 자,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자,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분 적립형 주택 제안을 했죠. 서울시에서
자, 그럼 지분 적립형 주택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자, 초기에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거는 초기에는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20%에서 40%만 내고 나머지를 2, 30년에 걸쳐서 분할 취득하다 한다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초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푼돈으로도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제 시가 소유한 부지를 개발하면서는 이제 지분 적립형을 50% 정도 놓을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분 적립형을 하는 이유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아서 몇 년 실거주한 다음에 팔아서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2, 30년 거주를 하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은 2, 30년 동안 살아야 되는 실거주 2, 30년 조건이 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정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서는 2, 30년짜리 지분 적립형 주택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택담보대출도 2, 30년 정도 이자를 갚는데요. 그거랑 차이점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를 친과 동시에 아파트의 주택의 지분을 100% 취득하는 데 비해서 이 지분 적립형은 2, 30년에 걸쳐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언급한 거 2, 30년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라고 봐서는 2, 30년 거주 조건이 붙는다는 거는 분할 지분을 매매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중간에 죽으면 어떡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경기도형 기본주택, 이분 기본소득 좋아하시죠?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직업이 뭐든 소득이 뭐든 간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시면 같은 단지도 전세값이 천차만별이다. 저 전환율의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 전환율의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30평대 아파트가 월세가 5천에 260만 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9억에 월세 30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비싼지 얼핏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월세 전환율로 따졌더니 어떤 거는 3.5%, 어떤 거는 7.2%. 그래서 전환율이 다 다르다라는 건데, 이건 뭐 전환율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이제 거래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집이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 뭐 리모델링 얼마나 돼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이 뭐 전세 전환율을 지금 뭐 나라에서 정해준다라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은 단지도 전세값 천차만별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1대1 재건축이죠. 1대1 재건축이라는 것은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자기 집, 그러니까 분양 물건이 늘어나면서, 원래는 뭐 1000가구였는데 2000가구가 되면서 1000가구만큼의 일반 분양을 받아서 원래 1000가구를 갖고 있었던 분들의 건축비를 아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내 돈 들여서 그냥 살고 있는데 돈 더 들여서 1대1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1대1 재건축은 아무래도 기존의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규제가 좀 적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1대1 재건축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1대1 재건축을 찾아봤는데 봤더니 자, 1대1 재건축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수만큼만, 그러니까 새로 분양이 없는 거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대수를 늘리지 않으면 국가에서 뭐 임대주택을 지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볼까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봤더니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없죠.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규제들이 없으니까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자, 최근에 1대1 재건축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그렇죠. 기어이 임대주택을 지금 기부 체납 형식으로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사업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제가 있는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1대1 재건축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상 2020년 8월 6일 장준경의 인기검색 부동산 편이었습니다.